네, 구도만 알아도 반 전문가. 두 번째로 주제와 부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진이 눈에 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째, 주제가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하자. 둘째, 주제가 잡히면 피사체의 형태와 느낌을 천천히 관찰해가면서 고민합시다. 셋째, 관찰이 끝나면 프레임 안에 피사체를 놓고 여러 방향과 위치를 옮겨가면서 촬영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적절한 위치가 정해지면 배경이나 뒷부분의 구성을 생각해가면서 피사체와 어떻게 연결된 의미를 찾아가는 훈련을 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수평과 수직, 이 구성이 안정된 사진의 구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문제에서 강조한다면요, 일단 주제와 부제 그리고 배경 각각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고 구성한다면 조금 더 남다른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끝나고 나면은 사각의 손으로다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리저리 움직여 가면서 또는 올라가서 또는 평지에서 또는 위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나서 그리고 후에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른 사진으로다가 보는 눈이 시야가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연습하기가 참 좋습니다. 옛날 필름 카메라일 때는 예를 들어서 24컷이나 또는 36컷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연습하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담 없이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연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략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 장을 찍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 좋은 풍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혹은 긴장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막 좀 당황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우선 심호흡을 한번 해보고 천천히 내 눈으로 풍경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내 눈을 호강시켜라. 즉, 내 눈을 호강시키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그림이 완성될 것이고, 그때 카메라 렌즈캡을 열어서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카메라 안에 담아내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수십 장 사진 중에 한 장을 건지는 마음보다는 한 장의 의도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수십 장을 찍어내는 사진이 더 좋은 사진으로 나중에 결론이 날 것이다.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진의 구도라는 명칭으로 한번 제가 글을 넣어봤습니다. 하단부에는 산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뒷 배경으로는 마을이 보이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의 구성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앞서서 보시는 이 사진은 사진의 구도라고 하면은 요거는 사진의 구성이다. 즉, 주제가 있고 부제가 뚜렷이 나온다. 자, 앞에 꽃이 하나 있죠? 제비꽃 사진이네요. 이 꽃을 주제로 해서 뒤에 부제를 산성을 집어넣고 배경을 마을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는 사진 구도와 구성의 사진 차이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진의 주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제는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단풍잎 하나 찍더라도 확실한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면 남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겠다. 또 그 다음번에는 구성을 하는데 구성이 단순해야 된다. 너무 복잡해도 되지 않죠. 자, 지금 인천 강화의 사진이죠. 지금 저녁 노을이 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있는 것도 없이 군더더기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사진이죠. 자, 그래서 배경 정리는 철저히 하자. 배경 정리를 얼마나 깨끗이 하냐에 따라서 사진의 담백함이나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물 사진의 경우는 우리는 아웃포커싱이라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배경을 정리하죠. 하지만 풍경 사진에서는 하늘과 또는 그 뒤에 땅,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배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피사체를 더욱 부각시켜주죠. 예를 들어서 꽃잎을 찍는다면 그 꽃을 하나를 부각시키고 나머지는 여백의 미리를 살린다는 의미로다가 피사체를 월등하게 높여주면은, 부각시켜주면은 사진의 깊이가 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어디겠습니까? 뭐 하니까? 덕유산이네요. 덕유산에서 산정에서 그 몇몇 분들이 기념 촬영을 하기에 서 있고, 그 뒤에 구름이 이렇게 운무가 이렇게 껴 있죠. 이렇게 단순하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깊이가 더 있다. 그 다음에 뭔가 주 피사체를 과감하게 찍을 때는 다가서라.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속어로다가 들이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주 피사체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다가가 사진을 찍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진은 역동적이어야 된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 울진에 있는 경북인의 울진에 있는 아침 일출 사진인데 파도가 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는 이 모양을 역동적으로 찍어내는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찍다 보면 우리는 사진은 모든 것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진은 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선과 면을 활용하자. 그래서 선이라면은 산의 능고선도 선이 될 것이고, 또 바다 나무의 뿌리도 선이 될 것이고, 또 바위의 끝선도 선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은 뭐겠어요? 산 능고선의 산 안에 있는 면도 면이고, 논에 있는 논바닥도 면이고, 이러한 어떠한 일정 부분의 면적을 갖고 있는 것을 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과 면을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느냐, 이런 방법도 있고요.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색이, 같은 종류가 연속으로 되어 있을 때 패턴을 찍는 방법. 그 다음에 대비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성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 예를 들어서 어린애기가 노란 검 풍선을 불었다. 그런데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을 같이 연결해 쓰는, 그러니까 또 다른 성질의 문을 가지고 대비를 시켜주는 사진도 하나의 사진 구도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레임 속에 그림을 그리다. 프레임 속에 프레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 꽃을 아래 하단부에 꽃을 이렇게 밑에 깔고 위에 배경을 찍는 것도 프레임 사진이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좀 더 깊이 있게 내보자는 프레임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주제와 부제를 찾아라.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앵글 안에 들어온 것을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가면은 더 아름답고 멋진 구도를 찾아서 그런 사진을 찍어가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만의 느낌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대가 필요하죠. 이런 시간이 또 지나가면은 나만의 창작 사진, 나만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일명 작가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들 사진을 보게 되면요, 아주 단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되고요, 주제가 또 부제가 그 주제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진이죠. 그래서 이를 보는 사람들 하여금 서로가 소통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사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